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금융기술, 핀테크의 세계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주목받는 두 기업,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업스타트 홀딩스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기술이 금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들이 숨어 있는지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먼저 큰 그림부터 살펴보죠. 최근 몇 년 사이 금융산업의 모습이 기술 발전으로 정말 크게 달라졌습니다. 훨씬 편리해지고 뭐랄까 시장성도 높아졌고요.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런 기술 기반 솔루션의 도입이 아직은 좀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성장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 루트 애널리시스나 프레시던스 리서치 같은 곳의 전망을 보면 전 세계 핀테크 시장이 지금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2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연평균 21%요? 네네. 그게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군요. 와, 단순 계산만 해봐도 앞으로 10년 안에 핀테크 산업 규모가 현재 대여섯 댐? 그 이상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투자 관점에서도 당연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성장하냐 보면 스마트폰 다 쓰시고 데이터 분석 기술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고 또 소비자들은 그냥 편한 걸 원하죠. 시간, 장소 상관없이. 그렇죠. 아무 때나 하고 싶죠. 네.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이 좀 답답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게 다 맞물린 거예요. 기술 발전이랑 소비자 요구가. 그래서 핀테크 기업들한테는 진짜 큰 기회가 열린 거죠. 아, 기술과 소비자 니즈가 딱 맞아떨어진 거군요. 네, 이런 고성장 전망은 확실히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럼 이 흐름을 주도하는 구체적인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온라인 은행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소파이. 원래는 학자금 대출 제휴자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은행 라이선스 따서 예금, 대출, 투자, 신용카드 거의 모든 걸 다 하는 디지털 은행이 됐죠. 특히 젊은 세대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기존 은행들을 좀 위협하고 있고요. 아, 디지털 은행, 그러니까 지점 없는 은행이군요. 근데요,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같은 전통적인 대형 은행들도 온라인 서비스 다 제공하잖아요. 앱도 있고. 소파이만의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건가요? 물론 기존 은행들도 노력은 하죠. 근데 이 사용자 증가세를 보면 차이가 확 나요. 최근 분기 기준으로 보면 소파이 사용자가 약 1,1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1년 전보다 34%나 늘어난 수치거든요. 34%요? 와. 네. 근데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들은 모바일 사용자 증가율이 한 자릿수 초중반 아니면 더 낮기도 하고요. 물론 아직 전체 사용자 수는 비교가 안 되지만 성장률만 보면 소파이가 진짜 압도적이죠. 이야, 34% 성장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냥 온라인 서비스한다,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타겟 고객층하고 브랜드 이미지. 소파이는 특히 밀레니얼, Z세대, 이 젊은 세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아, 젊은 세대. 네. 이 세대는 부모님 쓰던 그런 오래된 은행 브랜드에 딱히 충성도도 없고 오히려 좀 거부감, 거리감 이런 걸 느끼기도 하거든요. 너무 크고 좀 딱딱한 이미지 때문에. 근데 소파이는 상대적으로 신생기업 이미지고 지금 같은 은행 서비스는 2022년에 시작했으니까요. 기술 친화적이고 사용자 경험에 신경 쓴다는 느낌을 주죠. 그게 딱 먹힌 거예요. 하긴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는 뭐랄까, 기존의 그런 권위적인 브랜드보다는 좀 새롭고 자기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걸 더 좋아하니까요. 아, 소파이가 그 포인트를 잘 잡았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강점인데요. 그러니까 소파이는 아예 처음부터 온라인, 모바일 이걸 기반으로 설계된 거예요. 근데 기존 은행들은 수십 년, 길게는 100년 넘게 오프라인 지점 중심으로 굴러왔잖아요. 시스템이나 조직 문화가 다 그렇죠. 네네. 이런 레거시 시스템 위에다가 디지털 서비스를 그냥 덧붙이는 식으로는 처음부터 디지털에 딱 맞게 만든 서비스만큼 깔끔하고 효율적인 경험을 주기가 좀 어려워요. 조직 내부에서도 좀 바꾸기 힘들어하는 문화가 있을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좀 낡은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아, 그 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비슷해도 속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비유하자면 그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거랑 처음부터 그냥 전기차로 싹 설계하는 거랑 다른 것처럼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네요. 딱 맞아요. 기존 은행들은 정말 큰 배 방향 트는 것처럼 힘든데 소파이는 그냥 날렵한 보트처럼 휙휙 방향 틀고 새로운 기능 넣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미국에 소파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경쟁 치열합니다. 그래도 지금 보여주는 성장세나 규모를 보면 앞으로 미국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꽤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뭐 성장세가 빠르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수익성이나 안정성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사용자 늘리려면 돈도 많이 쓸 텐데. 네. 정확히 보셨어요. 소파이가 아직 그 숙제는 남아있죠. 수익성 문제요. 아무래도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고 기술 투자도 계속하니까 아직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진 못해요. 그리고 경쟁도 심해지고 있고 또 정부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런 위험도 생각해야 하고요. 다만 최근 실적 보면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 쪽이 꾸준히 크고 있고 예금도 늘어나고 있어서 재무 구조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은 보여요. 장기적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렇군요. 네. 빠른 성장 뒤에는 또 그런 과제들도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업스타트 홀딩스. 여기는 소파이랑은 또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업스타트. 여기는 금융 서비스의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 그 신용평가랑 대출 승인 과정에 딱 집중하는 회사예요. 인공지능, AI 기술을 써서 기존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신용평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파이코 점수 같은 거 말인가요? 그 에키펙스니 트랜스유니언이 하는 회사들 정보를 점수 매기는 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FICO 점수요.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대출해줄지 말지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잖아요. 물론 그 시스템도 나름의 역할은 했지만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기본적인 평가 방식은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좀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FICO 점수가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을 100%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업스타트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군요. AI를 써서 어떻게 다르게 평가한다는 건가요? 업스타트의 AI 플랫폼은요, FICO 점수의 기본이 되는 그런 전통적인 데이터 있잖아요. 상환 이력, 빚이 얼마나 있는지, 소득 같은 거. 이런 건 당연히 보고요. 거기에 더해서 훨씬 더 다양한 변수들을 같이 봐요. 자기들 말로는 무려 2,500가지가 넘는 비전통적인 변수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2,500까지요? 와, 진짜 많은데요? 네. 예를 들면 학력, 전공, 어디서 일했는지, 심지어 대출 신청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다 써서요. 그 사람의 진짜 상황 가능성을 예측하는 아주 정교한 모델을 만든 거죠. 야, 2,500가지 변수라니 상상 이상인데요. 단순히 과거 금융기록만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사람을 보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기존 FICO 기반보다 뭐가 더 좋다고 하는 건가요? 업스타트가 제일 강하게 내세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 AI 모델을 쓰면요. 기존 방식이랑 똑같은 수준의 부실률, 그러니까 돈 떼일 확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 승인 건수는 무려 43%나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부실률은 그대로인데 승인 건수만 43%요?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수치인데요. 이게 사실이면 대출해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안 커지는데 사업 기회는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대출기관은 고객이 늘어나니까 수익이 늘어서 좋고 동시에 예전에는 대출받기 어려웠던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이나 프리랜서처럼 전통적인 신용기록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넓혀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융 포용성 확대 효과도 있는 거고요. 기존 시스템에선 거절됐을 사람들이 업스타트 모델에선 승인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사업 확장, 그리고 금융소외계층 지원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와, 정말 혁신적인 모델 같은데 근데 이 업스타트도 항상 좋았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좀 힘들었다고요. 네, 맞아요. 2012년에 세워졌는데 코로나 팬데믹도 있잖아요. 그때 금리가 엄청 낮았잖아요. 그때 맞물려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근데 2022년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죠. 공격적으로요. 금리 인상. 네. 네,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또 돈 빌려오는 비용도 비싸지니까 업스타트 사업 모델에 바로 타격이 온 거예요.
분기 매출 추이 그래프 같은 거 보면 2022년 중반부터 2023년까지 그냥 확 꺾이는 게 보여요. 그만큼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좀 약했던 거죠. 아,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요인에 그냥 직격탄을 맞았군요. AI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대출 시장 자체가 얼어붙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요? 다시 좀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다행히 최근에는 좀 은근형 신호들이 보입니다. 금리 인상도 이제 거의 끝났다는 분위기고 경제도 뭐 완만하게나마 성장세를 보이니까요. 그래서 좀 얼어붙었던 대출 시장에도 슬슬 온기가 도는 거죠. 그러면서 업스타트의 AI 모델, 그 가치를 알아보는 금융기관 파트너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분석가들은 올해 업스타트 매출이 작년보다 한 66% 늘고 내년에는 또 추가로 27% 성장해서 흑자로 돌아설 거다, 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66% 성장 예측이요. 와, 완전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거네요. 그 월가 분석가들 목표 주가 평균치도 지금 주가보다 50% 이상 높다는 것도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이건 1년짜리 단기 목표치고 예측은 언제나 틀릴 순 있는 거지만 그래도 시장이 업스타트의 그 장기적인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신호겠죠. 네, 뭐 단기적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AI를 이용한 신용평가라는 그 업스타트의 핵심 경쟁력 자체가 뭐 훼손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업스타트 기술 써보고 아, 이게 진짜 좋구나 하고 도입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존 신용평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AI 모델이 혹시 편향될 수도 있다는 문제나 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도 모델이 잘 맞을지 이런 건 계속 검증해야 할 과제들이긴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핀테크 분야에서 떠오르는 두 기업, 소파이와 업스타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소파이는 사용자 경험과 젊은 세대 공략으로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업스타트는 AI라는 무기로 수십 년 된 신용평가의 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 두 회사는 기술이 금융 서비스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소파이가 금융 서비스의 접점, 그러니까 사용자와 만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면 업스타트는 그 뒷단, 그러니까 의사결정 엔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옛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걸 넘어서서 데이터랑 기술을 써서 효율성을 확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편리하고 더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를 주려는 그런 움직임이군요. 이런 변화는 뭐 이 두 기업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은행 앱을 쓰는 방식, 대출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금융생활 전반에 걸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이 만들어갈 금융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핀테크라는 좀 복잡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세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신용평가 말고 예를 들어 자산관리나 보험 같은 다른 금융 분야에서는 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소파이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기존의 그 거대한 금융회사들은 과연 어떻게 변해갈까?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회는 또 어디에 있을까? 하고요. 네,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 정말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